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국민연금 받는데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당황스럽거나 매달 연금 들어오는데도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어서 불안하신 적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25년간 연금 상담 업무를 담당했고, 현재는 시니어 재무 설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남기상입니다. 어제 주민센터에서 연금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구나. 지난주에 상담하러 오신 68세 박정숙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국민연금 월 72만 원 받는데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저축해뒀던 돈 조금씩 빼서 쓰고 있지만 이러다 10년 후엔 어떻게 될지 걱정이 돼서 밤마다 잠이 안 와요.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약 168만 원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7만 원으로 매달 100만 원 이상이 부족한 겁니다. 같은 국민연금을 받는데도 어떤 분들은 훨씬 여유롭게 지내십니다. 바로 이 방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투자 상품도 아니고 어려운 금융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고 계시는 국민연금에 단 하나의 방법만 더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에 월 15만 원을 더하는 방법, 월 20만 원을 더하는 방법. 이게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부족했던 생활비를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은 매달 통장에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모르면 5년, 10년 후에는 통장이 텅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받으시면서 가장 불안한 게 뭡니까? 작은 금액? 그것도 맞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매달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는 게 없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매달 25일만 되면 월급이 통장에 찍혔습니다. 그 돈으로 공과금 내고 생활비 쓰고 저축도 했습니다. 매달 돈이 들어오니까 안심이 됐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민연금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관리비 내고 병원비 내고 약값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 기준으로 65세 이상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약 168만 원이며 부부 가구는 약 281만 원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7만 원으로 1인 가구도 매달 100만 원 이상 부족하고 부부 두 분이 각각 67만 원씩 받아도 134만 원인데 생활비는 280만 원이니까 매달 146만 원 이상이 부족한 겁니다. 이 부족한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저축해 두신 돈을 빼서 쓰게 됩니다. 지난달에 상담하러 오신 70세 김철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국민연금을 월 85만 원 받으면서 배우자분도 월 58만 원 받고 있습니다. 부부 합쳐서 143만 원입니다. 그런데 매달 나가는 돈을 계산해 보니 아파트 관리비 15만 원, 전기세 가스비 8만 원, 통신비 7만 원, 건강보험료 6만 원, 식비 60만 원, 병원비 약값 30만 원, 교통비 10만 원, 경조사비 15만 원, 기타 생활비 20만 원, 합계가 171만 원입니다. 연금 143만 원으로는 28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퇴직금 4,500만 원에서 매달 30만 원씩 빼서 쓰셨습니다. 3년이 지나니까 4,500만 원이 3,4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1,100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김철수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러다가 10년 후면 통장이 텅 비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저축한 돈은 계속 줄어들고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수익률 좋은데 투자해서 돈을 불려야겠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시거나 부동산 투자를 알아보십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나이에 그런 투자는 너무 위험합니다. 작년에 상담하러 오신 72세 어르신은 3천만 원을 주식에 투자하셨다가 1년 만에 1,800만 원을 잃으셨습니다. 평생 모은 돈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한 해 동안 60세 이상 금융사기 피해액이 총 1,245억 원입니다. 하루 평균 37명이 사기를 당한 겁니다. 노후 자금은 안전하게 지키면서 꾸준히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답은 무엇일까요? 답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은행 예금입니다. 예금이요? 그건 이자가 너무 적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 말 끝까지 들어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그냥 아무 예금이나 넣으라는 게 아니라 똑같은 예금이라도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예금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매달 생활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분들이 하시는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예금은 목돈을 넣어서 1년이나 2년 만기로 정해놓고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습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2년짜리 정기예금에 넣으면 금리가 연 3.5%일 때 2년 후에 이자 210만 원을 받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3,210만 원을 한 번에 받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2년 동안 이자는 한 푼도 못 받는 겁니다. 2년 동안 정기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다른 통장에서 빼서 쓰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71세 최인숙 씨는 4천만 원을 2년 만기 연 3.8% 정기예금에 넣으셨습니다. 2년 후에 304만 원 이자 받으시니까 좋으시죠? 은행 직원이 그렇게 설명했고 최인숙 씨도 그게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것저것 나가다 보니 국민연금 73만 원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저축 통장에서 25만 원씩 빼서 쓰셨습니다. 25만 원 곱하기 24개월은 600만 원입니다. 2년 후 정기예금 만기가 됐고 이자 304만 원을 받았지만 그 2년 동안 저축 통장에서 600만 원을 빼서 쓰셨으니 실제로는 296만 원을 손해본 겁니다. 최인숙 씨가 저한테 상담하러 오셔서 이 계산을 해드렸더니 손으로 이마를 짚으시면서 아이고, 나는 이자 받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손해를 봤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일반 예금의 함정입니다. 이자는 나중에 받는데 생활비는 매달 필요하니까 결국 다른 돈을 빼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월지급식 예금입니다. 월지급식은 똑같은 금액을 넣는데 이자를 매달 나눠서 받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통장에 이자가 찍히는 거죠.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월지급식 예금에 넣으면 금리가 연 3.5%일 때 1년 이자가 105만 원입니다.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87,500원씩 받습니다. 2025년 1월 기준 시중은행 평균 금리는 약 3.2%에서 3.7% 수준이며 시니어 우대 상품의 경우 3.8%에서 4.5%까지도 가능합니다. 3천만 원을 연 4.0% 금리로 넣으면 월 10만 원씩 받을 수 있으며 4천만 원을 넣으면 월 13만 3천 원씩 받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최인숙 씨 사례로 다시 보겠습니다. 만약 최인숙 씨가 처음부터 4천만 원을 월지급식으로 넣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연 3.8% 금리로 월 12만 6천 원씩 받으셨을 겁니다. 매달 부족했던 25만 원 중에서 12만 6천 원은 이자로 충당하니까 저축 통장에서는 12만 4천 원만 빼면 됩니다. 2년이면 297만 6천 원입니다. 일반 예금으로 하셨을 때는 600만 원을 빼서 쓰셨는데 월지급식으로 했으면 297만 6천 원만 빼면 됐던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돈,
똑같은 은행, 똑같은 이자율에 받는 방식만 바꿨을 뿐인데 3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월지급식 예금의 힘입니다. 원금은 그대로 두고 매달 이자만 받아서 생활비로 쓰는 겁니다. 관리비 낼 때, 병원비 낼 때, 약값 낼 때 저축한 돈을 빼는 게 아니라 이자로 낸다면 원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세금입니다. 은행 이자 받으시면 세금 떼이는 거 다들 아시죠? 이자소득세라고 해서 15.4%가 빠져나갑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이자를 15만 원 받으면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건 12만 6,900원입니다. 2만 3,100원은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한 달에 2만 3,100원이면 1년에 27만 7,200원입니다. 5년이면 138만 6천원, 10년이면 277만 2천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이시면 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이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바로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65세 이상 시니어분들은 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2.3에 명시된 정식 제도입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원금 5천만 원까지만 가능하며 꼭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만난 73세 한영석 씨는 5년 동안 예금 이자를 받으면서 계속 세금을 떼이고 계셨습니다. 제가 계산해 드렸더니 5년 동안 세금으로만 135만 원을 내신 겁니다. 비과세 신청만 하셨어도 이 돈 한 푼도 안 낼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분이 정말 속상해하며 선생님, 135만 원이면 1년 병원비예요 라고 말씀하셔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이런 거 잘 안 알려줍니다. 직원들도 바쁘고 모든 고객한테 일일이 설명할 시간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알고 하셔야 됩니다. 은행 가실 때 65세 넘었는데 비과세 종합저축 신청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직원이 바로 처리해 줍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4천만 원을 연 4.0% 금리로 5월 지급식 예금에 넣으셨다고 가정하면 5월 이자는 13만 3천 원입니다. 비과세 신청을 안 하시면 세금 15.4%가 빠져서 실제로는 11만 2,518원만 받습니다. 한 달에 2만 482원 손해입니다. 1년이면 24만 5,784원, 5년이면 122만 8,920원, 10년이면 245만 7,840원을 세금으로 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비과세 신청을 하시면 13만 3천 원을 고스란히 다 받으십니다. 세금 한 푼 안 내고 100%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둬야 할 게 있습니다. 비과세는 모든 은행을 합쳐서 5천만 원까지만 됩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3천만 원, B은행에 2,500만 원 있으면 총 5,500만 원인데 그럼 5천만 원까지만 비과세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세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은행에 나눠서 넣으실 때는 꼭 합계를 계산해 보세요. 만약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있으시면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넣으시고 나머지는 일반 예금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7천만 원 있으시면 5천만 원은 비과세로 하시고 2천만 원은 일반 예금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럼 5천만 원에서 나오는 이자는 세금이 없고 2천만 원에서 나오는 이자만 세금 내시면 됩니다. 간혹 은행이 문을 닫을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제도가 있습니다. 만약 은행에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한 은행당 5천만 원까지는 국가가 보장해 줍니다. 2024년 9월부터는 1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정리를 해보면 첫째, 예금은 만기일시 받는 게 아니라 월지급식으로 하세요. 그래야 매달 이자가 월급처럼 들어와요. 둘째, 65세 넘으셨으면 반드시 비과세 종합저축 신청하세요.
세금 한 푼 안 떼이고 100% 받을 수 있어요. 셋째, 비과세는 모든 은행 합쳐서 5천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여러 은행에 나눠서 넣으실 때 꼭 합계 확인하세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실제로 은행 가셔서 바로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먼저 실제 사례부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67세 박인자 씨는 퇴직금 4천만 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매달 65만 원 나오는데 생활비로 한 달에 95만 원 지출이 발생해서 매달 30만 원씩이 부족했습니다. 선생님, 이러다가 퇴직금 다 없어지면 어떡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가슴 한편이 아파왔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4천만 원 빼서 쓸 필요 없이 그 돈으로 매달 생활비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4천만 원을 시니어 전용 상품 월지급식 예금으로 넣었는데 금리가 연 4.3%였습니다. 한 달로 나누면 세전 14만 3천 원입니다. 65세가 넘으셨으니 비과세 신청을 같이 해서 세금 한 푼 안 떼이고 14만 3천 원이 고스란히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원래 매달 30만 원 부족했지만 14만 3천 원이 추가로 들어오니까 이제 15만 7천 원만 부족한 상태였는데 그것도 기초연금까지 받아서 거의 맞출 수 있었습니다. 3개월 후에 다시 만난 박인자 씨는 완전히 달라진 표정으로 선생님, 지난달에 관리비 낼 때 이자로 냈어요. 이게 이렇게 마음이 편할 줄 몰랐어요 라며 제 손을 꼭 잡고 몇 번이나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 정리하세요. 퇴직금 통장, 적금 만기된 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예금 다 합쳐서 계산해 보세요. 2단계, 비상금을 먼저 준비하세요. 총액의 10%에서 20%는 비상금으로 남겨두세요. 6천만 원 있으시면 5천만 원은 예금에, 1천만 원은 보통 예금에 두세요. 3단계, 은행 홈페이지나 앱에서 시니어 상품을 찾으세요. 시니어 전용, 60세 이상 우대, 실버 예금 이런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우대 상품이 나옵니다. 스마트폰 어려우시면 자녀분들에게 도움받으세요. 4단계, 은행 상품을 비교해 보세요. 2025년 1월 기준으로 시중은행의 시니어 우대 예금 금리는 기본 3.8%에서 4.0%로 우대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4.5%까지 가능합니다. 은행 가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제 금리가 얼마예요? 우대 조건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5단계, 은행 가실 때 꼭 물어봐야 하는 3가지. 이 상품 월지급식 가능한가요? 65세 넘었는데 비과세 종합저축 신청할 수 있나요? 제가 받을 수 있는 실제 금리가 정확히 얼마예요? 6단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가입하면 금리가 더 높습니다. 창구 가입보다 모바일 가입을 하면 0.3% 정도 금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기준으로 한 달에 만 원, 1년이면 12만 원 차이입니다. 7단계, 5천만 원 넘으면 꼭 여러 곳에 나눠서 넣으세요. 7천만 원이라면 한 곳에 4천만 원, 다른 한 곳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누세요. 돈이 주는 건 단순히 금액이 아니고 마음의 여유입니다. 매달 통장에 뭔가 찍히는 게 있다는 것. 그게 주는 안정감이 노후에 정말 큰 기쁨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나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런데 시작하시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하시면 나중에 손해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 중도해지하지 마세요. 예금은 만기 전에 해지하면 이자를 거의 못 받고 약속한 금리의 절반도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연 4.0% 금리로 2년 만기 예금을 넣으셨는데 1년 만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중도해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중도해지 이율은 기본금리의 50%에서 70% 수준입니다.
4.0%로 약속했는데 실제로는 2.0%에서 2.8% 정도만 받으시는 겁니다. 4천만 원을 연 4.0%로 2년 가입했지만 1년 만에 중도해지하게 된다면 중도해지율 2.0%로 80만 원밖에 못 받기 때문에 이자의 반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금에 넣을 돈은 당장 쓸 일 없는 돈으로 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병원비나 급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비상금은 따로 보통예금이나 자유입출금 통장에 놔두세요. 두 번째, 고금리 사기 조심하세요. 요즘 시중은행 금리가 연 3%대에서 4%대이지만 어떤 곳에서는 연 8%, 연 10%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100% 사기입니다. 정부 지원 상품입니다. 은행보다 안전합니다. 시니어 전용 특별 상품입니다. 이런 말로 현혹해도 절대 속지 마세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 해 동안 고금리 사기로 피해 입은 60세 이상 어르신이 8,942명으로 피해액은 총 987억 원입니다. 한 분당 평균 1,100만 원을 잃으신 겁니다. 인터넷에서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 검색하시면 정식 금융기관 목록이 있으니 거기 없는 곳이면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세 번째,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무조건 물어보세요. 은행 직원 설명 듣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시 물어보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전혀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내 돈이 걸린 문제인데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계속 물어보세요. 아니면 서류를 집에 가져와서 자녀들한테 보여주고 같이 확인하세요. 네 번째, 자동이체 계좌 확인하세요. 월지급식 예금은 매달 이자가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통장으로 들어오는지 꼭 확인하세요. 평소에 자주 쓰시는 통장, 그리고 통장 앱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걸로 설정하세요. 다섯 번째, 만기일을 꼭 기억하세요. 월지급식 예금도 만기가 있습니다. 보통 1년, 2년, 3년 만기입니다. 만기가 되면 은행에서 안내문을 보내주긴 하지만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캘린더에 만기일을 표시해 두세요. 만기가 되면 그대로 재예치를 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가입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만기 1개월 전쯤 되면 은행에 전화해서 만기가 다 됐는데 지금 어떤 상품이 금리가 좋아요? 물어보고 확인해 보세요. 여섯 번째, 가족에게 미리 알려두세요. 혹시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들은 계좌 상황을 모를 수 있습니다. 어느 은행에 얼마를 넣어뒀는지, 비과세는 했는지, 만기일이 언제인지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알려두세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만 기억하시면 안전하게 예금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셨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모아서 명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금만으로 노후가 가능한가요? 솔직하게 예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금은 노후 자금 관리의 한 부분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같은 기본 수입에 오늘 말씀드린 예금, 이자를 더하면 훨씬 안정적인 노후가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70만 원, 기초연금 월 34만 원, 예금, 이자 월 15만 원이면 합쳐서 119만 원으로 1인 가구 최소 생활비에 거의 근접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5천만 원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000만 원만 있어도 연 4.0% 금리로 월지급식 예금에 넣으면 월 3만 3천 원 받으십니다. 2천만 원이면 월 6만 6천 원입니다. 3만 3천 원이라도 관리비나 전기세를 낼 때 도움이 됩니다.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매달 꾸준히 들어온다는 안정감입니다. 세 번째 질문, 금리가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지금 연 4.0%로
2년 만기 예금을 넣으시면 2년 동안은 4.0%가 보장됩니다. 금리가 떨어져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2년 후 만기가 되면 그때 시점의 금리로 다시 계산됩니다. 만약 그때 금리가 3.5%로 떨어졌다면 재예치할 때는 3.5%로 적용됩니다. 반대로 금리가 올라서 4.5%가 됐다면 재예치할 때 4.5%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괜찮다고 생각되시면 지금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저축은행도 괜찮나요? 저축은행도 예금자 보호가 되며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조금 더 높습니다. 시중은행이 연 4.0%면 저축은행은 연 4.5%에서 4.8% 정도 됩니다. 저축은행을 선택하실 때는 꼭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이 망하면 정말 보장받을 수 있나요? 네, 예금자 보호법에 명시되어 있고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제도로 2024년 9월 26일부터 한 금융기관당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저축은행 몇 군데가 파산했을 때도 예금자들은 5천만 원까지 전액 보상받았습니다. 여섯 번째, 주택연금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주택연금은 집이 있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겁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025년 기준으로 집값 5억 원에 만 65세 가입 시 월 약 141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금보다 금액이 훨씬 크지만 집을 담보로 맡겨야 하고 사망 후에 집은 공사로 넘어갑니다. 예금은 원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자만 받는 겁니다. 사망 후에도 원금은 가족에게 상속됩니다. 두 가지를 병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집이 있으시면 주택연금으로 기본 생활비를 받으시고 예금 이자로 여유자금을 만드는 겁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시면 그만큼 이자를 더 받으십니다. 4천만 원 있으시면 한 달 늦었을 때 13만 원을 못 받는 겁니다. 다음 주에 해야지, 다음 달에 해야지 이러시다가 몇 달이 지나가면 그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이자를 놓치십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내일 은행 가세요. 아니면 지금 당장 자녀한테 전화해서 은행 앱 설치 좀 도와줄래? 미루지 마시고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실전 체크리스트인데 여러분이 꼭 하셔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메모지나 핸드폰 메모장을 열어서 적으세요. 첫 번째, 내가 가진 돈 총액을 확인하세요. 퇴직금 통장, 적금, 여기저기 흩어진 예금 다 합쳐서 계산해 보세요. 두 번째, 비상금을 먼저 준비해 두세요. 총액의 10%에서 20%는 비상금으로 남겨두세요. 세 번째, 은행 홈페이지나 앱에서 시니어 상품을 찾으세요. 시니어, 실버, 60세 이상 이렇게 검색하시면 우대 상품이 나옵니다. 네 번째, 금리와 우대 조건을 비교하세요. 최근 기준 시중은행 시니어 금리는 기본 3.8%에서 4.0%이며 우대 금리로 0.5% 최대 4.5%까지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이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 가실 때 꼭 이 세 가지를 물어보세요. 이 상품 월지급식 가능한가요? 65세 넘었는데 비과세 종합저축 신청할 수 있나요? 제가 받을 수 있는 실제 금리가 정확히 얼마예요? 여섯 번째, 5천만 원 넘으면 반드시 분산하세요. 안전하게 분산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다음 주에 해야지 하지 말고 내일 당장 은행 가세요.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착각 때문에 평생 모은 돈을 제대로 활용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 착각, 예금은 만기에만 이자를 받는다. 아닙니다. 월지급식으로 하시면 매달 이자를 받으십니다.
두 번째 착각 65세 넘으면 자동으로 비과세가 적용된다?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 하시면 계속 세금 떼입니다. 세 번째 착각. 은행은 알아서 좋은 상품을 추천해 준다. 역시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물어보시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발 이런 착각으로 손해보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조금이라도 헷갈리시면 국번 없이 은행 콜센터나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바로 전화하세요. 한 번의 확인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켜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고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생활비, 월지급식 예금으로 채우실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은행 가시고 제대로 받으셔서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